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의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지요?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풍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내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통합사의 수업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생산물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어때요? 가게는 어때요? 이제 소비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는 어떤 일을 하냐? 수요를 형성하여 시장의 가격 결정이나 기업의 그러한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면 그게 이제 소비자의 선호가 높다. 그리고 또 상품이 많이 팔린다. 그리고 상품이 잘 팔리면 어때요? 기업처에서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면 시장에서 그 가치를 감추게 되는 거죠. 이처럼 소비자의 행동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방향을 그렇게 결정하는데 이것을 소비자 주권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주권 여러분 이거 별표를 치시고요. 그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주권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간혹 여러분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 뭐 신문 기사에 대해서 여러 비판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레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표현을 한다든가 이 기사 너무 이상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냉정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특정한 기사가 자주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사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신문사 역시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축을 하게 되고 소비자가 많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공급하려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기업체인 언론사에서 무엇을 자꾸 다룬다, 많이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인을 많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사가 좋아요라든가 또 많이 클릭을 했다든가 좋아요를 많이 눌렀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기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딱 보고 이런 기사 좋아하네 라고 하면서 그런 류의 기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사인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가 됐든 방송 기사가 됐든 어떤 제품이 됐든 많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보이는 뭐 가짜뉴스 같은 경우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자기들로서 어떤 뭐 기업이면 기업 뭐 하나의 자기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걸 또 그 사람들이 또 많이 클릭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구독수에 따라서 자기들한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을 또 함으로써 또 보게 되고 거기에 또 이익이 붙고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또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돼서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언론 이런 것도 좀 잘 볼 수 있는 여러분의 통찰력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약간 여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무엇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치에서 투표를 하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상품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격이라든가 질 그리고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사표시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품을 살 때는 내가 그런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나에게는 뭐가 있다? 소비자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소비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사유가 발달할수록 재화와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광고에 현혹되기도 하죠. 밴드웨건 효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주권이 제한되고 여러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피해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기본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얘기된 게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이라 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한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소비자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소비자원이라 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한다든가 피해를 구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스스로 나의 권리가 무엇이고 또 나의 책무는 무엇인지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이제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어때 비용과 편익이라는 것을 분석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최대의 만족을 한정된 자원에서 얻으려면 마찬가지로 어때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합리적인 소비라고 했을 때는 비용보다 당연히 편익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아주 최소 한도로 잡더라도 비용과 편익이 같은 수준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 소비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비용에는 어때요? 뭐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둘을 합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매몰 비용은 또 산정하지 않고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용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또 합리적 소비를 넘어서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비 행위가 이렇게 원료, 재배, 생산, 유통 등의 전 과정이 연결되어 있고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제에서 여러분의 소비 행위가 정치 과정에서의 투표와 이제 동일하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비용과 편의를 고려하죠. 내가 봤을 때 이 제품의 가성비가 너무 좋다, 저렴하다, 그래서 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여러분의 소비가 다 이상 합리화됐다라고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라든가 가성비를 따져보고 기회비용을 따져봐서 이 제품을 이렇게 구매했는데 이것이 아동 노동이라든가 아동 착취로 인해서 만들어져서만 싸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구매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거 잠깐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노동기구 ILO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어린이 노동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하고 있는 경미한 일을 제외한 모든 거예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이것을 어린이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경우가 착취의 성격의 어린이 노동인가, 어린이를 혹사시키고 영양실조로 가져온다든가, 비좁고 통풍이 안 된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든가, 시력을 상하게 하는 세밀한 작업이라든가, 화학약품, 기계류를 다루는 위험한 일이라든가, 또 노는 시간도 없고 부모를 만나볼 수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한다거나, 심리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는다든가, 매우 어린 나이에 아동을 고용한다든가, 빚의 대가로 아동을 담보로 가두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고 일을 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착취의 그런 어린이 노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노동의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거든요. 방글라데시, 타일랜드, 네팔, 필리핀, 인도,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 아프리카, 에콰도르, 미국, 캐나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자세히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난감 역시도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놀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 장난감 공장에서 174명의 아동이 죽었어요. 13살 정도 아이들인 거예요. 이 공장은 어때요? 장난감을 만드는데 어디에? 미국과 유럽 시장이 내다파는 장난감을 만들어 왔던 거죠. 베컴이 차는 축구공 역시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파키스탄의 가난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바느질로해서 1620회 바느질로 8시간에 평균 2개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 때 150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축구공 하나는 어때 10만 원이 넘는 돈에 팔린다는 거죠. 파키스탄의 그런 어린이 쇠사슬로 뭐 묶어놓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우즈베키스탄에는 또 목화 수학을 위해서 그때 이렇게 수학할 때는 어때 목화 수학할 때는 학교문을 닫는다거나, 정말 여러 현상들, 또 중국의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아이들이 도망 못 가게 침대에 쇠사슬로 묶어놔서 불에 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라든가,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동 착취가, 노동의 착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랑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난 저렴한 제품만 사야지, 어떻게 만들어졌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란, 그런 게 아니고도 보다 더 윤리적인 것을, 내가 그런 물건들을 사야 되겠다라고, 그런 소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또 소비를 할 때는 전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시고요. 소비할 때 또 어떤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공정무역을 통해서 했는지,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내가 정말 우리가 정말 지지하는 그런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을 선택하시면 그것도 역시 어때요? 그러한 상품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이 어때요? 사회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아서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152쪽에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기업의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노동자와 기업은 정말 이렇게 상충되는 관계일까?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받고 좋은 환경에 일할 때 그때 정말 이게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상생이죠. 서로 살아가는 거죠. 기업이란 것은 노동자와 상생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소비자가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 소비자 아니더라도 기업 자체도 윤리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요즘 나오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153쪽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도 잠깐 봤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 금방 봤지만,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된든지 어때요? 1차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죠.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이윤 추구를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윤 추구는 조금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익을 추구하면서 영업을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공정무역이라든가 아동 착취를 반대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도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전제품 업체라든가 라면 등 만드는 기업을 보면 좋은 제품 자체의 질도 여러분이 많이 따지지만, 이 기업이 누구를 후원했고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기업 제품을 좀 많이 사자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의 어떤 시민 의식들이 많이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하나하나가 어때요? 사회 자체를 더 따뜻하고 아름답고 좀 살기 좋은 사회로 바꿔가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뭐 기업가가 되든 기업을 세우시든 아니면 소비자 역할을 하든 노동자 역할을 하든 자기 맡은 바 일과 책임 그리고 의무를 다 해서,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이 어때서 권리만큼이나 더 집중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료 1번 보면 예약 부도에 대한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예약해놓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말이 노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오지 않는 경우 이렇게 매출 손실액이 정말 4조 5천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 부도의 그런 상황이 예, 네, 예약 부도의 그러한 상황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 업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5년에 4조 5천억 원이라는 그런 손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제 시장 경제를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안 해야 되겠고, 요즘 이제 예약 부도이란 것에 대한 그 하나의 위약금 같은 것도 요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착한 소비에 대한 거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제가 교과 게시판에 착한 소비에 대한 영상이 올려졌으니까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고 하시면 많이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15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국제분업 및 무역의 필요성과 그 영향입니다.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교과서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들기 없죠, 그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있는 재료에 반찬, 밥 이 정도로 만들 수 있지만 옷을 만든다든가, 그죠? 선풍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만들더라도 어때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사는 게 더 이익일 것이죠.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각 국가가 모든 물건을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국가와 거래하는 게 더 이익인데요. 왜 이익이냐라고 하면 어떤 그 각각의 나라에 처한 생산 조건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기후, 지형, 자연 조건이 다르고 자원,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질과 양도 다 차이가 나니까 같은 그러한 종류의 상품을 만들더라도 생산비가 다르게 되죠. 우리가 그때 자원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또 다르고, 또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생산 조건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기후, 지형, 자연 조건 여러 이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로 여러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서로 이제 교환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노동자가 10명 있는데 똑같은 자원을 주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다 해도 정말 같으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의 숙련도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각국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더 잘 만드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덜 잘 만들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가 동일한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더 잘 만든 것의 조건에 있는 상품을 특화를 하는 거죠. 특화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화해서 교환하는 게 이익인데, 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이제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화, 그리고 비교 우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특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국가가 가라는 상품, 나라는 상품, 다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만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만들면 이득이 난다라고 하는데,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제품에 집중하는 거, 이것을 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상품에 집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무역의 하나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을 상품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 이것은 비교 우위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별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특화해서 또 현상이나 관계를 이렇게 만드는 걸 국제 분업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업이 뭐예요? 분업은 뭐예요? 일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국가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국가별로 전 세계 국가별로 나타나는 걸 국제분업이라고 합니다. 국제분업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거래인 무역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금방 비교 우위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비교 우위에 대해서 배운다면 절대 우위도 같이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원래 절대 우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라는 거죠. 이제 절대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절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교과에서도 보면 어떤 것은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교과 중에서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더 잘하고 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난 90점 넘으면 다 잘하는 거야, 다 A야 라고 한다면 한 반면에 30명이 있다면 30명이 다 A를 받을 수 있고요. 30명이 다 B나 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것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우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비해서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더 올라서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역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냐면 보통 생산비를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나라와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싼 재화를 우리는 절대적인 그러한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절대적인 생산비를 따져봤을 때 좀 낮게 있다라고 해도 그 나라에 비한다면 하는 단서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덜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 우위라는 것은 한 나라가 모든 상품을 이렇게 상품에 대해서 이제 한 나라가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싼 재화,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을 특화해서 상호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제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친구랑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모든 과목에 다 100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친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가 80점이고 수학이 50점이에요. 그럼 이 친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사회도 수학도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 100점의 친구랑 비교해보면 나는 수학과 그 친구와 나는 50점 차이가 나고 사회는 20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둘 다 비교해서 나는 이 친구에 비해서 못하긴 하지만 그나마 더 덜 못한 게 뭐야?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사회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절대 우위 다시 한번 보시면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재화예요. 그래서 절대 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해서 상호간에 수출하면 양국 모두가 이익을 얻는 그런 것이 이론이고, 비교 우위는 뭐냐면 한 나라가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싼 재화만을 그렇게 특화를 해서 상호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우위를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우위 사례인데요. 이제 특화되는 생산 요소, 그러니까 즉 노동에 대한 것을 볼 때 더 적은 생산자가 이제 절대 우위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국은 뭐냐면 의류를 한 번 이렇게 이제 만들 때 A국은 2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B국은 3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한 번을 만들 때 2사람이 필요한 것이 더 잘 만들었다 할 수 있어요. 생산비가 적을까요? 3사람이 만들 때 생산비가 적을까요? 2사람이 만들 때 생산비가 더 적죠. 그죠? 그리고 기계는 A국에서는 한 대를 만들 때 4사람이 필요하고 B국은 3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A국은 뭐예요? 비교를 이제 절대적으로 본다면 의류를 생산하는 것이 더 훨씬 절대 위에 있고, B국은 아무래도 기계를
생산하는데 절대 우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 A에서는 뭐예요? A국은 우류를 생산해서 이제 특화해서 교환을 하고, B국에서는 기계를 생산해서 이제 특화를 하게 된다면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위 어때? 이해되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교 우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회비용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기회비용. 그래서 기회비용은 어떻게 무조건 뭐가 좋다 그랬어요? 작을수록 좋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이제 계산해서 구하면 되는데, 기회비용은 이렇게 이제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기회비용만 잘 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 우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을 반드시 꼭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볼게요. 최대 생산량이에요. 각국은 지금 우류를 이제 한다면, 벌로 한다면 이제 4벌을 만들 수 있어요. 4벌을 만들 수 있고, 근데 울국은 3벌을 만들어요. 그리고 각국에서 기계를 2대를 만들고 울국에서는 1대를 만들죠. 요것만 본다면 어때요?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은 각국이죠. 각국인 이게 우류도 그리고 기계도 엄청난 생산량, 이제 그 일국에 비해서 생산량이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국이 이제 절대적인 우위에 있지만, 이제 이게 비교 우위로 해서 기회 비용이 더 작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여기 볼게요. 이게 우류 4벌을 만들고 이제 기계 2대를 만들 때, 우류 4벌을 만들 때 포기한 것은 기계가 2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개를 만들 때 2개를 포기하니까 기회비용은 각국이 우류를 만들 때 2분의 1이 되고, 각국이 기계를 만들 때 기계 2대를 만들 때 우류 4대를 포기해야 되니까 2분의 4에서 2가 됩니다. 그리고 울국은 우류 3벌을 만들 때 기계 1대를 포기해야 되니까 3분의 1이 되고, 울국은 기계 1대를 만들 때 우류 3벌을 포기해야 되니까 1분의 3에서 3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회비용이 어때요? 작은 것을 특화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각국은 뭐예요? 우류는 어디에서? 울국에서 특화를 해야 되고, 그죠? 기계는 어디에서? 아무래도 이게 각국에서 생산을 해서 특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기회비용을 이용한 그러한 비교 우위에 의한 것이고요. 다음 이제 한 번 더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A국과 B국의 두 재화 최대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우위를 보게 된다면, 이제 물론 A국의 X를 생산한 것과 A국의 Y를 생산하는 거 모두가 어때요? B국에 비해서 좀 절대 우위가 있는 거, 이건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비교 우위로 본다면 A국에서는 X를 생산하는데 Y를 포기하는 그런 그 기회비용이 20분의 14가 되는 거죠. 20분의 14 기회비용 볼게요. 20분의 여기 A국에서는 X를 생산하는데 Y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14분의 20이니까 7분의 10이 되고, 그 다음에 Y를 생산하는 데는 X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분의 14에서 10분의 7이 됩니다. 그리고 B국에서는 X를 생산하는데 Y를 포기해야 되는 10분의 8에서 5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B국에서 Y를 생산하는 것은 X를 어때요? 포기해야 되는 10. 그래서 8분의 10에서 이제 4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X로 생각하면 어때요? 5분의 4하고 7분의 10이 된다면 아무래도 5분의 4가 더 작은 거죠. 기회비용이. 그래서 B국에서는 뭘 생산해야 되냐면, 특화를 해야 되냐면 X를 특화를 해야 되고,
여기 y로 본다면 y를 생산하는 거 봤을 때 10분의 7하고 4분의 5가 되면 어때요? 10분의 7이 더 훨씬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A국에서는 y를, 기회비용이 작은 y를 생산해서 특화해야 되고, B국에서는 x를 생산해서 특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때? 서로 이렇게 이제 무역을 하면 서로 이제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처음에 기회비용은 어떤 국가에서 구해야 되면, 지금 각국 내에서, 아니 A국이라든가 B국 내에서 우리가 이제 재화의 관계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누가 특화할 것인가 라고 하면 이제 그 기회비용을 비교해서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특화를 해서 무역을 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요 계산하는 것은 이제 좀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 때 다시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 157쪽에 이제 교과서 자료가 있습니다. 비교 우위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 포르투갈과 영국과의 그러한 지금 와인과 옷을 생산한 것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또 이제 축구 선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국제무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무역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경제 파트도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이 대면 수업이 어렵고 하니까 진도가 많이 늦어지고, 그래서 경제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 게시판에 또 여기 아까 말한 착한 소비하고 비교 우위에 대한 영상, 두 개의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과 게시판에서 꼭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우리 경제 파트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평가 문제, 평가라든가 대회 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8단원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8단원의 세계와 평화에 대한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수업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도 오전에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수업 꼼꼼히 잘 듣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서 공부를 해서 더더욱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우리 통합사회 학생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정말 더더욱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고,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